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웹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TC 크레오로 제품 설계 최적화를 소개드리는 웹캐스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PTC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윤선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웹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의 이 웹캐스트는 내부 용도로 녹음될 예정입니다. 웹캐스트 청취 중 어떤 기술 문제가 발생한다면 왼쪽에 있는 컨트롤 패널 탭 위에 있는 초록색 화살표 그림의 핸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캐스트 중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컨트롤 패널 아래쪽에 있는 질문 박스를 클릭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데모가 끝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보시려면 귀하의 컨트롤 패널 왼쪽에 있는 스크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웹캐스트를 진행해 주실 PTC 코리아의 허환호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Unmuted.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이 지금 보이시나요? 제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반갑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제형학과를 활동을 하고 있는 허환호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리오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크리오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근래에 여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최대한 줄였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라이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크리오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개의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고 있던 우리가 사용을 했던 그런 그 크리오 프로 엔지니어라고 하는 제품이 크리오 파라메트릭이라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한 10개 이상의 그러한 앱들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케니카라고 알려져 있던 그러한 제품이 현재는 크리오 시뮬레이터라는 제품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품 개발 초기에 어떤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만 그 전체적인 제품의 어떤 그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어떤 산업군을 리딩하지 못하는 회사는 지금 이렇게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딩을 하는 회사들은 금액이 제품 개발 비용이라든지 QA 어떤 나중에 그 사후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이러한 프로세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초반에 어떤 해석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좀 더 비용을 좀 절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요새 하나 어떤 트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크리오 시뮬레이터는 크게 세 가지의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기본 크리오 파라메트릭만 구매를 하더라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버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면 그 구조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조 해석을 파트와 어셈블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크리오 시뮬레이터를 구매하지 않아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어떤 좀 제한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상이 매우 복잡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사용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서피스에 어떤 제한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크리오를 구매하셨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크리오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 해석, 그 다음에 열 해석, 그 다음에 뭐, 좌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빔 같은 것들, 뭐, 솔리드라든지, 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이 끝나면, 또는 일반적인 해석이 끝나면, 우리가 크리오 시뮬레이터만 가지고서도 그 최적화된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구조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어떤 스트레스가 얼마더라, 아니면 변이량이 얼마더라라고 했을 때 그 변이량을 또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골로 맞추기 위해서 결과값을 우리가 입력을 하고 설계자인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치수와 어떤 그 값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크리오 시뮬레이터가 자동으로 그러한 값을 찾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구조 해석을 하고 나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모델 자체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드밴스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선형뿐만 아니라 비선형인 그러한 그 해석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이제 그 별도로 있는 것이 필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쪽, 그러니까 동력학 쪽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오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 내, 크리오 환경 내에서 우리가 단순 설계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같이 해볼 수가 있고 데이터를 변환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한다거나 뭐 배운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 같은 것들도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어떤 민감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변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사용을 했던 모든 그 피치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크리오를 좀 띄워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빠른데 지금은 이거는 라이브로 지금 화면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게 한 3배, 4배 정도 실제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보다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잠깐만 제가 화면을 좀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델 트리가 지금 다 사라져 있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어떤 피치에 대한 정보라든지 치수에 대한 정보를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모델은 워낙에 지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불필요한 어떤 좀 작은 형상들, 예를 들어서 뭐 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못따기라든지 이런 치수도 이런 형상들은 좀 없애는 것이 아무래도 해석을 하기에 필요하고 메쉬를 나눌 때도 메쉬를 생성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운드 같은 부분들, 못따기 같은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제거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하나의 어떤 설정 값으로 좀 지정을 해보겠는데 자 이렇게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뭐 이런 형태로 하고 굉장히 쉽고 빠르게 우리가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상태에서 동일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해석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되었고요. 현재 이 모델에는 그 재질이 정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질을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정의하는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설계를 할 때, 모델링을 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질을 보니까 여기 여러 개의 재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알루미늄 606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 606을 선택을 했고 그 재질을 이 모델에다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자체에다가 이제 좀 경계, 그러니까 바운드리 컨디션을 좀 주겠는데
이게 볼팅이 되니까 여기 4개의 면을 완전히 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고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지금 WCS가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특히나 어떤 그 모멘트라든지 아니면 힘 같은 걸 줄 때 여기 있는 방향을 참조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면 베어링 하중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하중을 이면에다 주겠는데 이면에서 지금 어떻게 줄 거냐면 이쪽 방향을 줄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 방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X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잠깐만요. X 방향으로 해서 100 정도의 값을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는 가장 그 힘이 많이 작용을 하고 이쪽에 90도 정도면 힘이 거의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단위는 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적용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도 이제 여기에 이제 좀 힘을 줘 보겠는데 이면에다가 이면은 Z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이 지금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다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브라켓을 실제로 조립을 하다 보면 위쪽에 이걸 볼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트로 조우기 때문에 그 볼트와 닿는 부분을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트가 닿는 이 면 전체를 우리가 고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제품이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형태와 좀 다르게 컨디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래서 뭐 이면에다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위치를 원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뭐 네 군데에다가 위치를 좀 잡겠는데요. 이만큼 4개의 원을 자, 이렇게 원을 잡았고 현재 위에면은 한 개의 서피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 원의 영역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부분의 그 서피스가 이제 분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따로 별도의 힘을 부여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뭘 줄 거냐면 고정을 할 건데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 볼트의 머리가 닿는 부분 또는 뭐 와셔의 어떤 와셔가 닿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정을 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에서 딱 누르니까 위아래는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좌우로는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보면 Y는 고정이지만 X와 Z 방향은 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부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 모델 생성 쪽에서 여기서 메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성을 해서 메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얼마고 뭐 개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리오 시뮬레이터는 자동 메시가 되지만 특정한 부분 우리가 보았을 때 여긴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메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잘게 그런 형태로 메시를 나누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 설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실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 자, 여기 해석에 가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구조 해석, 뭐 그다음에 뭐 자구래라든지 뭐 필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하는데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컴포넌시에 보면 싱글 패스가 있고 뭐 멀티 패스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싱글 패스는 잘 안 쓰고 멀티 패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폴리노미널 오더는 한 2차에서부터 6차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거는 한 6%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시켜보면, 자, 여기서 계산하는 결과를,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뭐, 모델이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리 끝났고, 그 다음에 각각 여기서 보면 해석을 했을 때, 거기에 보면
1차에서 보면 이퀘이션을 몇 개를 풀었는지, 그죠? 그 다음에 2차에서 몇 개를 풀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고요. 역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그런 정보는 여기에 보면 사실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보가 다 사실상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를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래픽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템플릿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한번 보고요. 스트레스 형태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좀 지정을 해서 한번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지점인데, 그죠? 여기 끝점인데, 거기에 보니까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값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단면을 좀 잘라가지고 어떤 방향을 지정을 해서 그 내부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러한 메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는 변이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투명도를 좀 주어서 내부를 좀 더 정확하게 원래 형상과 그 다음에 변형된 그런 형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아까는 이제 스트레스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변이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보였고 지금 보면 굉장히 여기가 좀 약하게 원래 보여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변형이 되었죠. 그 다음에 그 변형량을 보니까 지금 2.7mm 정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거의 예, 설계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변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2.7mm로 되었는데 저 값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해석을 끝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해석이 끝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치수를 바꾸고 또다시 해석을 해보고 또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최적화와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실현 가능성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대 변이량이 얼마였냐 하면 변이량이 이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인데 아까 2.7mm였는데 그게 1mm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1mm도 큰 거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1mm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설계자인 내가 보았을 때 바꿀 수 있는 치수가 얼마냐면 여기 바꿀 수 있는 치수가 여기 이런 오란 두께 값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치수가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두께 값 둘 다 5인데 이 값들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두꺼워져야 되겠으니까 미니멈 값은 다 5로 두겠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값은 10mm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대한 계산을 하는 게 지금은 20번까지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40번까지 계산해라 라고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과정 자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적화를 시킬 때는 아까 기본적인 구조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열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값이 지금 여기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차까지 지금 끝났고요. 조금 더 지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값을 조금 이제 이쪽을 스크롤해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최적의 디자인이 찾아졌는데 D0 값은 7.3mm, 그 다음에 D8은 뭐 5.1mm입니다. 7.3이 5.1mm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실제 어떻게 모델을 우리가 최적화를 시켰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옵티마이즈 히스토리라는 부분을 보면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모델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결과를 보면 아까 7.3이 5.1이니까 8mm에 6mm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값을 8mm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6mm로 변경하면 최적화된 그런 설계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이 가장 기본적인 크리오 시뮬레이터의 어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예제를 하나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다른 모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진행을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인터넷 속도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여기서 요새 유행하는 이러한 드론입니다. 드론 데이터인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한 드론 데이터를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겼고요. 아까는 제가 단품 상태에서 이 부품을 좀 이렇게 설계할 때와 실제 해석할 때 그렇게 나누어서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부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이런 하네스라든지 케이블링,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지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다 없도록 그렇게 모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뮬레이터를 눌러주면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중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부품 자체를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다시 열어서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경우에도 재질을 좀 지정을 하겠는데, 동일하게 알루미늄을 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위쪽 그러니까 어셈블리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가 보면 위쪽이 다른 부품들과 같이 마운팅이 되기 때문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4개의 면을 완전히 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좀 지정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트메탈 같은 경우는 이건 솔리드보다는 쉘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바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살 두께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 두께를 제품 두께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5mm입니다. 그래서 이게 1.5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1.5니까 중간면 미드 플레인을 따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끝냈고요. 굉장히 빨리 작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달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달 해석을 해보겠는데, 지금 이제 차수가 4차까지 되어 있는데, 한 6차까지만 해서 한번 해석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결과값이 여기 보이고 있고요. 벌써 지금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 같은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런 형태로 1차, 2차, 3차 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지정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애니메이션을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디포메이션을 꺼버리면 조금 더 아까는 좀 굉장히 좀 더 과장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모델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와 비슷한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도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여기에 그 카메라가 붙지 않습니까? 드론의 경우는. 그래서 카메라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부착되는 위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카메라가 부착되는 위치를 약간 이렇게 좀 계략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힘이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일반적인 구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해석을 구동을 하면 굉장히 빨리 아마 계산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벌써 4차까지 지금 왔고 계산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이 거의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 변이량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최대 변이량이 한 0.8mm 정도 지금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를 좀 더 이렇게 과장되게 해서 보이면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품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요. 좀 더 상위 어셈블리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어셈블리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해석 쪽에 들어가 보겠는데 여기는 이미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뭐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오메트리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리뷰를 하기 전에 이 부품들이 대부분 다 지금 1.5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면을 그러니까 중간면 자체를 좀 따버리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게 1.5T다 라고 좀 지정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그 부품들 간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상 확인을 한번 해보면 현재 지금 아직 노드 같은 것들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지금 조립되어 있느냐, 이게 하나의 부품이 아니거든요. 조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마젠타 색깔로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본드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컨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런 대본의 녹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쉘로 그 메쉬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정보들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 어셈블리에서 어떤 부품들 간의 어떤 컨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조건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상위 어셈블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닫아버리고 이 어셈블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어셈블리에도 보면 단순한 표현 자체가 좀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현재 지금 이렇게 보면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하중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지금 고정을 시켜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부품이 좀 들어가 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면 결과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보면 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10mm가 지금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왜곡도 좀 시키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그 결과값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크리오의 많은 장점들, 그다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단순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같이 크리오 시뮬레이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크리오 시뮬레이터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죠.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일단은 화면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컨트롤 패널 아래쪽에 있는 질문 박스를 클릭하시어 질문을 쓰신 후 샌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니 다음번에 진행을 하실 때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웹캐스트를 진행해 주신 허환호 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웹캐스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다양한 웹캐스트에서 귀하를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